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태동 행정사입니다. 저는 부패신고와 공익신고 업무, 고충민원 업무, 행정심판 업무를 관장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7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지금은 8년 동안 지금 그 행정사무소, 행정사 업무를 개업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역점을 두고 하는 업무는 부패신고와 공익신고, 그런 업무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고, 그 업무가 여러가지 신분보호나 불이익조치 이런 것을 신고자의 그런 어려움을 해소해 주면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그 업무를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업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저는 매일 아침에 이렇게 이제 맨발 걷기를 이렇게 산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뉴스를 보면서 그냥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그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아침 시간에 이렇게 산을 걷다가 뉴스를 이렇게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아이뉴스라는 데 그게 났대요. 보험사 설계사가 그 두 개의 보험사가 부정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공익신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익신고를 해서 1억 2,800만 원이 회수가 됐답니다. 과징금이. 그런데 회수가 됐는데 권익위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금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오랜 기간 소송 중이다, 행정소송 중이다, 이렇게 하는 기사를 봤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익신고하고 부패신고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만 보지 마시고 행정사분들도 이런 거를 좀 보시면서 이런 것도 업무를 이렇게 관심을 두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산길이 좀 고르지 못해서, 또 이게 마이크가 없이 이제 수음 장치가 안 됐죠. 그래서 핸드폰에서 제가 지금 직접 영상을 보내기 때문에 조금 영상이 좋지 못하고 목소리도 걸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자, 제가 한번 그거를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공익신고가 뭔가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익신고는 지금 그 대상 법률이 있어요. 아무거나 공익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거가 있어요, 행위가. 예를 들면은 뭐 건축법, 도로법, 뭐 환경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식품 관련 법률들, 그 다음에 뭐 공정위 관련 법들. 그래서 국민의 건강, 환경, 어떤 뭐 이런 공정한 경쟁, 안전, 뭐 이런 거를 이해하는 그런 행위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죠. 자기 혼자 뭐 이득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익을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법을 491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 법에 대해서는 공익신고를 해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일정을 보상을 해주겠다 하는 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이에요. 그러면 웬만한 법을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민법이나 뭐 형법 이런 거 외에는 다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권익위 직원들은 뭐 열심히 일을 하지만, 권익위 뭐 위원장이나 뭐 부위원장은 또 3명이나 돼요. 그리고 뭐 그 외 국장들, 이런 분들을 수시로 그 뭐 공익신고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뭐 청렴한 사회 만들자, 깨끗한 사회 만들자,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그거 맞아요. 그것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하게 돼 있고. 앞에 그 뉴스에 나온 것처럼 공익신고자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있고 외부 공익신고자가 있거든요. 내부 공익신고자는 거기에 그 공익신고에서 부정행위를 했던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어야 돼요. 근무하는 직원이나 뭐 거기 소속, 또 거기에 계약을 맺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되거든요. 뭐 계약을 해서 내가 뭘 납품하다가 뭐 공사를 하다가 이런 비리가 있다, 그럼 그것도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돼요. 그러나 내부 공익신고는
아마 0.1%도 안 될 거예요. 공익신고 중에. 다 거의 다 외부 공익신고자죠. 그리고 내부 공익신고자는 잘못하면은 뭐 불이익을 엄청나게 받는 거 맨날 신문에 나잖아요. 그리고 신분이 누설되고 신변의 안전을 위협을 받고 막 이러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당히 위험을 무릅쓰고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므로 거의 시시하고서 안 해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2022년도에 공익신고 신고 건수가 282건으로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아니 491개 법률을 대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익신고를 받는데 공익신고가 282건 했대. 아 그럼 뭐 282건 받으려고 권익위에 공익신고 뭐 보호하고 뭐 공익신고 과가 있고 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참 심각한 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법 491개를 대상으로 신고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보상금을 못 주게 만들어 놨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보상금은 주게 돼 있는데 외부 공익신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부 공익신고자한테 보상금은 주게 돼 있는데 보상금을 주는 기준이 엄청 까다롭게 만들어 놨어요. 그 사람이 뭐 신고한 사람이 징역을 살해야지 뭐 얼마 준다. 또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만 받았을 때 과징금 과태료에 대해서만 그거에 대한 일정 뭐 얼마를 금액을 뭐 준다. 이렇게 또 뭐 제도 개선 법이나 뭐 이런 시행령 이런 게 개선이 돼야지 개정이 되면은 주겠다 이래갖고 거의 안 주도록 만들어 놓고 금액도 내부 공익신고자에 주는 보상금보다 외부 공익신고자한테 보상금 주는 거는 거의 맘대로 권익위가 줄 수 있도록 뭐 1억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뭐 이렇게 해서 적용했는데 내가 아무리 그 신고해도 그거에 적용받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를 다시 또 확인했거든요. 제가 업무를 하면서도. 그래서 이거 근본적으로 지금 개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외부 공익신고자들이 보상금을 갖다가 신청할 수도 없어 지금 법에. 내부 공익신고자는 보상금을 신청하면은 권익위가 지급해야 한다 해서 주도록 돼 있는데 외부 공익신고자들은 보상금을 해당 기관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줘야 돼. 내가 만약에 감사원에 신청했다, 경찰서에 신청했다 그러면은 거기서 추천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 추천 안 해줍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신고만 하고 보상 금액도 적고 또 거기서 추천받기도 어렵고 권익위가 나서서 해주지도 않고 그냥 권익위는 권익위에 접수된 거 그것만 뭐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안 줍니다 지금 보상금은. 그러니까 참 심각합니다. 이게 사각지대입니다. 공익신고 하라고 막 그래요. 공익신고 국민들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1년에 그거 신고해서 282건을 받았다? 그게 무슨 법이고 신고입니까? 제도 아예 폐기해야죠. 그러면은 내부 공익신고자 없습니다 지금. 내부 공익신고자가 어디 있어? 아니 내가 어디 회사에 다니는데 뭐 회계 부정이 있다든지 뭐 공사 부정이 있다 뭐 나쁜 비리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신고해? 내가 거기 그만두던지 내가 왕따를 당하던지 그거 어떻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집니까? 아 그런 경우만 내부 공익신고자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 공익신고자로 몰아서 포상금 신청도 할 수 없게 만들어놨다. 당사자는 신청할 수도 없어. 해당 기관에서 권익위에 포상금 좀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밖에 못해. 그러면 권익위는 그거에 의해서 뭐 그냥 거의 안 줘. 재판에서 주로 이제 재판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재판에서 이제 징역형을 살고 그다음에 벌금, 추징금 이런 걸 주로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받는데 그거는 또 포상금에서 싹 빼버렸어. 그래갖고서 과징금하고 과태료만 준대 그것도 포상금은. 아니 돈을 회수하면은 벌금이든 뭐 추징금이든 과료든 뭐 환수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행정기관에서 처분하는 과징금과 과태료만 주겠다? 안 주는 거예요 지금. 한번 봐요 포상 기준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저도 이런 사실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아이고, 골치 아파서 외부공익신고자 업무 대행해봤자 그분 막 힘들어하고, 또 공익신고로 인해서 그분이 받는 핍박과 어려움. 그래서 저는 거의 신중하게 그 일을 제가 수임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그래. 그래서 이게 참 사회에 어떤 이런 왜 이렇게 그 법률들 많이 아는 변호사들, 또 행정 경험이 많은 그런 행정사들, 이런 분들이 이런 거 얘기해봤자 뭐 그냥 실무자선에서 그냥 다 없애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뭐 문제의식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참. 아니 뭐합니까 지금 그 높은 사람들 뭐해요? 그런 거 갖다가 한번 읽어봐요, 법을. 야, 공익신고자가 491개 대상 법률, 우리나라 거의 모든 공법을 대상으로 해서 공익신고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 내부 공익사 0.1%도 안 되는 내부 공익신고자한테는 보상을 그런 대로 주는데, 그 내부 공익신고자가 아닌 외부 공익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주는데 그것도 거의 못하게 해놨다. 거의 뭐 탈 수 없는 그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공익신고 이거 뭐하러 만들어 놨어요? 괜히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직장에서 그냥 퇴출되고, 상여금 뺏기고, 뭐 이상한데 근무지로 보내고, 막 지금 이렇게 막 지금 나잖아요. 이거 이런 거 뭐 처벌한다고 하는데, 처벌하기는 뭘 판사가 뭘 처벌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신분 누설했는데 300만 원 처벌받았어. 벌금.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하니까 판사가 300만 원을 때렸다니까. 이게 무슨 선거법도 아니고 이게 나라도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공익신고는 지금 있으나 마나 한 제도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권익위는 정말 이러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어떤 포상에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언론 보도가 이제 노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포상 기준, 포상금 지급 기준, 그거 권익위에서 만들어 놨어요. 권익위 예규로. 그거 한번 읽어봐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나와서든 거기서든 한번 내가 여기 뭐 건축공사 엉망에서 뭐가 막 다 떼어먹고 해서 다리가 흔들거리고 못쓰게 생겼다. 그래서 공익신고 한다 생각해봐요. 포상금 받을 길이 없다니까, 그거. 그렇게 행정소송에서 못 받으니까 억울하죠. 자기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 했는데. 그렇게 행정소송하고 저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제발 한번 포상금 그거 따로 구분하지 마십시오. 왜 포상금 따로 구분해서 내부 공익신고자한테는 포상금, 외부 공익신고자한테는 포상금, 이렇게 줘갖고서 차등을 두고, 포상금은 아예 신청조차 못하게 하고 신청해도 거의 못하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왜 포상 기준을 만들어 놨는지 권익위원장부터 한번 보세요. 거기 권익위 부패 담당 부위원장도 보시고 국장도 보시고 좀 봐요. 그런 거 봐서 당장 입법 제안해서 국회 입법 발의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 뭘 일어나지. 내부 공익신고자를 뭐 외부 공익신고자를 왜 차등을 해요? 똑같은 공익신고자인데. 그리고 그 돈은 권익위가 주는 돈이 아니라니까. 국가가 주는 돈이 아니야. 그 돈은 본인이 회수해서 타가는 거야. 1억 원 회수하면 보상금 2천만 원 줘요. 5억 원까지는 14% 주고. 자기가 벌어서 가져가는 거야. 권익위가 주는 거 아니야. 지자체가 주는 거 아니라니까. 보상금은 그 신고자가 벌어서 타가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만 하죠, 극히. 그거 뭐가 그렇게 궁하게 그렇게 만들어놨어? 아니, 그래서 이걸 지금 국회의원들은 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에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뭐 의원실에 앉아서 코딱지기 힙입하고 뭐 주식 코인 거래하고 뭐 엉뚱한 거 뭐 이렇게 술 먹자는 그런 뭐 전화나 문자나 날리고, 뭐 걔들 뭐 하는 애들입니까? 맨날 싸움 바꾸지만 하고 뭐 하는 애들이에요 도대체? 아휴, 참 나라가 기가 막혀요. 아이, 공익신고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부패가 넘치는 그 나라는 망합니다. 부패가 넘치면은. 지금 미국하고 국경을 이루고 있는데, 미국은 제도가 잘 돼 있고 모든 게
완전하게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선진국 아닙니까? 멕시코하고 국경 사이를 비교하면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멕시코는 막 드글드글 하잖아요. 뭐 마약에 막 부패가 만연돼 있고 막 엉터리가 만연돼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거기 거의 벗어났거든. 그러면 더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서민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공익신고를 제도를 만들었다면은 그런 거를 한번 뒤다보라 이거야. 뒤다봐. 이거 뒤다봐. 그냥 밥 먹고 그냥 하품 쩍쩍 하다가 자고 이렇게 나오지 말고, 특히 국회의원들 정신들 차리세요. 아니 권익위 담당하는 데가 정무위원회야 뭐야 국회. 거기 국회의원들 좀 한번 제도를 봐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한 번만 펼쳐서 봐. 그럼 외부 공익신고자, 내부 공익신고자를 왜 구분했는지 그게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벌써 알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외부 공익신고자는 포상금을 철저하게 못 받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자, 그거를 보상금 지급 기준하고 포상금 지급 기준, 그거 정확하게 그 표에 나와 있어요. 그거 두 개만 비교해봐. 왜 그것을 일원화시키지? 무슨 포상금을 따로 주고 뭐 보상금을 따로 주고 왜 어렵게 만들어놔? 아니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법을 어렵게 만들어놨어. 뭐 무슨 쉬운 법을 막 그냥 해석도 못하게 어렵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아니 정말 이거 법을 완전하게 바꾸지 않으면은 지금 공익신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2016년도에 비해서 거의 90%가 감소됐다 공익신고가. 나는 뭐 하도 공익신고 떠들걸래. 공익신고가 뭐 몇백 프로 몇천 프로 늘어나야지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90%가 감소됐어 10년 전보다. 뭐 이런 제도를 만들고서 뭐 무슨 일한다고 뭐 응? 일한다고 뭐 밥 먹고 뭐 술 먹고 야근하고 그래요? 이거 다 부질없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저는 이렇게 그래도 저는 비교적 양심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제도가 있건 없건 간에 모두가 성실하고 공정하게 양심을 갖고 자기 일을 충실히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